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숟가락 교체 500원, 토하면 10만원. 너무 야박해서 커뮤니티 뜨겁게 달군 요즘 술집 메뉴판.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숟가락꽃 교체 500원, 토하면 10만원. 너무 야박해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요즘 술집 메뉴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숟가락을 교체하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쫙 퍼졌습니다. 메뉴판 사진이 퍼진 건데 어떤 술집은 잔을 파손하면 만원, 잔 교체 2,000원, 앞접시 교체 1,000원, 젓가락 추가 100원, 토하면 10만원 이런 메뉴판도 있었답니다. 예, 숟가락 젓가락을 이제 한잔 하다 보면 좀 떨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이런 메뉴판까지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반찬은 무한 리필, 또 숟가락 젓가락은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저 멀리서 종업원이 그 소리를 듣고 가져다주는 미덕이 있었는데 이런 가게가 등장하니까 또 충격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음식 먹겠냐? 예, 라고 하신 분 있고 요즘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라고 하신 분 있고 파손하는 건 물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저도 어느 레스토랑 갔는데 그 와인잔 같은 거 깨지면 뭐 잔 비용 같은 건 아예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구가 되고요. 또 이런 추가 비용뿐 아니라 요즘 팁을 받는 식당이 생기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팁 문화 유입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러다 외국처럼 화장실 이용료도 받고 생수도 비용 받고 물티슈 비용도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게 주인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손님은 음식을 많이 시키고 맛있게 먹고 네, 그러면 자동으로 서비스도 따라오고 뭐 이런 게 요즘까지의 국룰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털형이 들고 잘못된 문화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털형이 왜 팀 문화 수입해왔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이종범 탓이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밈으로 더 유명한 영화 해바라기로 토크를 쪄낼 거니까 영화 얘기 듣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영화 TMI를 알고 계신 분들은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참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베텐에서는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열리는 연극 카르멘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연극 카르멘 티켓 1인 2매 보내드립니다. 오랜만에 외출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안사요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예, 드린다고요.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물 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찌네타운 합성을 위해서 매주 열연 중인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청취자분들한테 미리 영화 명장면을 좀 추천받고자 그죠. 베텐 SNS에다가 영화 포스터를 올리는데 네. 제가 합성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종범 작가로 합성을 하죠. 저 이번에 해바라기로 합성을 했는데 문자가 좀 왔습니다. 네네. 이준상님, 털 작가님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찌네타운의 진심이네요. 보는 저희는 재밌는데 털 작가님은 사진 찍을 때 현타 안 오는지 궁금해요. 그 보시는 분들이 재밌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당연히 뭐 그 정도야 뭐. 아니 사실은 합성해서 올라온 거 볼 때마다 후회하고요. 찍을 땐 까먹어요. 이 정도 합성이 늘어요. 지금 작가님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심했다가 요즘에 좀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자비 없이 합성하기 시작하면 나도 좀 약간 아껴야 되지 않나? 몸을 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싸마인드. 그죠. 예. 아니 뭐 보시는 분들이 재밌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소신 발언. 저 짤방이 방송보다 재밌다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문화 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어떤 시사 프로에서 보고 예. 이번에 아내랑 같이 저기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비싸지고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예전에도 뭐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미국도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미국 팀 문화가 이 보통 가격이 아니잖아요. 네, 엄청 비싸졌대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머릿속에 현타가 좀 왔습니다. 여행 예산을 어느 정도 짜놓고도 거기서 한 20% 정도를 더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요. 한국도 그렇대요. 나 지금 우리나라의 팀 문화가 슬금슬금 이제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저 아까 전에 오프닝 하실 때 듣고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구나. 요즘 내가 나가 놀질 않으니까 좀 몰랐네요. 왜 들어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게요.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세요? 자, 아무튼. 네. 자, 오늘 영화는 이제 찌네타운에서. 네네네. 자, 찌네타운 코너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등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영화를 보시고 오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봐볼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양면이 있는 매력적인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 영화는 해바라기죠. 네, 바로 200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해바라기죠.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진 않았는데 명장면, 명대사는 다 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번도 안 봐놓고 성대모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약간 많은 분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게 원제목인데 짧게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그 홍반장을 연출하시고 투사부일체에서 각본을 쓰셨던 강석범 감독님이세요. 일단 뭐 대한민국 누아르 계보를 쭉 보게 되면은 꽤 옛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계보 안에 있는 옛날 작품 지금 현재 그 뒤에 굉장히 또 김주현 감독님의 영화라든가 누아르가 많이 나왔지만 그 어떤 조상격인 누아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17년차 배우 김래원 배우님의 인생작으로 뽑히는 작품이자 허이제 배우가 스타덤에 올랐던 영화기도 합니다. 네. 줄거리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사실 봤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래요. 뭐 이 정도면 다 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굳이 안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 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번에 찌네타운 때도 복습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안 봤구나.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원래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요? 예. 근데 이제 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었는데 맞아요. 나중에 밈이 엄청 된 다음에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봤는데 그 밈이 살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얘기도 이따 할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편과 지금 편과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따 할 겁니다만. 그래서 와 이런 포인트들을 또 잡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밈을 찾으면서 스킵하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하나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조폭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된 오태식, 김래원 배우죠? 오태식은 교도소에 수감된 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무도 태식을 반기지 않지만 해바라기 식당의 주인인 양덕자, 김혜숙 배우입니다. 양덕자만이 진짜 아들처럼 태식이를 반겨줍니다. 네네. 사실 이분은 태식이가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됐던 그 사람의 어머니인데요. 그렇죠. 이 태식을 용서하고 아들처럼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설정이 강렬한 설정이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사이지 무슨 관계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성인으로 보이죠. 김혜숙 배우가. 이 태식은 덕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태식이 없는 사이에 이 마을을 접수해버린 시의원 조판수 박펠레님 아닙니다. 김병옥 배우죠. 는 해바라기 식당이 있는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덕자와 그의 딸 희주, 허이제 배우가 한 희주를 공격합니다. 이에 태식은 그동안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 봉인을 깨고 조판수의 소굴로 들어가서 복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박무성 해설위원님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보고서 약간 빵 터졌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김병옥 배우께서 좀 옛날이라서 지금의 박펠레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냥 박펠레예요. 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뭐 대사하실 때는 예전에 대자님 출장하셨을 때 잠깐 박펠레님하고 제가 둘이서 진행한 적 있잖아요. 그때 기억이 너무 강하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됐어요. 딱 현재 그 돈독올라이는 딱 나이 50에 단백살의 박펠레 그 느낌입니다.
안구 돌출 상태잖아요. 이렇게. 조판수 그 자체. 네, 약간 그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그 눈 아래쪽 살이 예. 눈두덩이라 그러죠. 위랑 같이 거기가 심하게 돌출되면은 전체적으로 입시적인 눈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저희 박무성 해설위원님의 굉장히 강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의 평론가들에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 당시에는 흥행 실패를 알고 있는데 누적 관객 수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음원 차트 역주행처럼 그 뒤에 어떤 밈이 되고 짤방이 나오고 패러디가 엄청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뒤에 보셨죠. 13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본 사람들 중에서 이거 느와르를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형 느와르를 은근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결말 좀 괜찮은데. 네네네. 김래원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좀 나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이 당시에 김래원 배우가 이 영화로 제 1회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에서 최고의 액션 연기상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제는 1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영화제긴 합니다. 전무후무한. 네. 그러니까 유일한 수상자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신 분들도 유명한 대사 같은 거 제일 유명한 게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면냐 이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하나의 대사 그거를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분이고 이 김래원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된 이후에 여주인공 최희주 역은 이제 오디션으로 진행을 했어요. 예. 근데 허이제 배우님이 당시에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실은 요때에 그 전까지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배우님 중에서 약간 주목받았던 배우님이 그분이에요. 그 지대한 배우님. 이분이 누구냐면은 마지막에 나가 있는 형님, 병진이 형님 나가 있어. 그분이 이제 지대한 배우님이신데 네네. 이분이 그 전까지는 약간 재연 배우나 좀 마이너한 배역도 많이 하시다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분도 이 지대한 배우님도 그 나가 있는 역할 병진이 형님 역할이 아니라 한정수 배우가 연기했던 창무 역이죠. 창무 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태식의 친구 그 창무 역으로 원래 시나리오를 받았대요. 이분이 그 올드보이에서도 친구 역으로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 오대수 친구. 오대수의 옛날 친구. 그 지금 현재 다시 만나서 조력자가 돼주는 그분. 그게 이제 여기서 이 얼굴 도장을 찍고 그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원래는 그 창무 역할이었다가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형 이게 뭐랄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진이 형 역으로 캐스팅이 바뀐 거죠. 그런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뭐 감독님이나 영화 스태프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실제로 그거 아세요? 왜 가끔 가다가 촬영 스텝, 음향 스텝 이런 현장 스텝들이나 감독님 본인이 영화에 나오면 대부분은 이제 뭐 그 단역 배우들을 많이 충원하지 못해서 아니면 뭐 펀딩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생각보다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같이 본인이 원래 좋아서 나오는 거 말고 생각보다 한국의 영화 스태프들 중에서 한두 번 하시다가 맛이 들리셔가지고 이거 연기 은근히 괜찮다. 그리고 약간 은근히 약간 시선을 내가 뺏어오는 씬스틸러 쾌감이 있네. 거기에 눈을 뜨신 스태프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계시대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와요. 저도 이걸 찾아보다 알았는데 저 영화인이 아니잖아요. 영화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한정수 씨도 여기서 연기를 했죠. 그렇죠. 창무역 그 친구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분으로서 이루마님이 OST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피아노 연주곡을 음악 감독님 이욱현 감독님이 전부 다 작곡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 인터뷰를 보니까 액션 누아르로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대요. 가족 드라마 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곡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루마 씨가 좀 연주하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섭외를 했고 이루마 씨도 약간 액션, 깡패, 조폭, 뭐 느와르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그 김혜숙 배우 엄마. 진짜 모정은 뭐지? 뭐 가족 드라마는 뭘까? 이런 부분에 약간 혹하셔가지고 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분위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 조직 폭력배라든가 이런 액션, 전직 깡패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 영화 중에서 이 정도로 액션씬이 없는 영화도 없어요. 이 정도로 눈물 쪽으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영화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반응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어요. 초반에.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설정을 잘 모르고 보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김래원 배우가 출소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크무늬 남방 같은 거 있고 목 다 잠그고 반추도 여기까지 잠그고 그죠. 짧은 머리로 그냥 근데 바보역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연기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뭐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과거를 가진. 그죠. 그리고 설정이 굉장히 드러나면서. 그죠. 강렬해가지고 요즘 나왔으면은 전형적인 그 힘숨찐 장르 있잖아요. 그쵸. 정확한 힘숨찐 장르 설정으로 하고 나서 가족 드라마로 풀어내는 영화죠. 갈수록 이제 쾌감이 있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쾌감이죠 거의. 예.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해바라기의 명장면 볼까요? 네, 짱재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교도소 출소 후에 기차 안에서 호두 과자를 꾸역꾸역 먹는 태식이 물도 없이 호두 과자만 3개를 연달아서 입에 쑤셔넣고 해바라기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희주가 너 좀 모자라지 하면서 첫 등장을 하는데 너무 예뻐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허이제 배우님 첫 등장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네. 그 해바라기 식당에서 이렇게 왜 비대칭 눈썹이잖아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쟤 뭐 하는 놈인가 하는 그 표정을 딱 하면서 이 오태식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 거기서 허이제 배우님이 미모가 폭발하는 장면이죠. 예. 네. 그 X표를 하면서 투두 리스트를 이제 하나씩 지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출소하면 뭐 할까? 그 조그만 노트에다가 호두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오태식이의 투두리스트가 전부 다 합하면 뭐가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그런 블로그 글도 있더라고요. 아, 교도소에서 이런 거 써놨구나 하면서 다 설정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나리오 다 찾아보셔가지고 호두 과자 먹기도 있고 뭐 목욕탕 가서 목욕하기도 있고 있잖아요. 네네. 다 합하면 뭐가 있나 이거를 적어놓은 블로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나가서 출소하면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구나 라면서 약간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글이 있어요. 손으로 이제 써와서 볼펜으로 찍찍 그으면서 하나씩.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준호의 호이님께서요. 태식이 대중목욕탕 처음 가가지고 자동 센서 사물함 보고 놀라던 장면이 보고 웃겼습니다. 대중목욕탕 직원에 자꾸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넣었다 뺐다. 지금 그게 얼마나 그 미세한 그 최첨단 센서 이 장면을 자기는 최고 명대사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태식이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딸꾹질을 하는 것까지 아주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이게 수건 털다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다시 수건을 털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다시 가죠. 하지만 그때 이미 오태식이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딸꾹질을 하죠. 온몸에 엄청난 문신이 있었고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꾸벅 인사까지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하는 그 장면. 여기 약간의 쾌감이 있죠. 예. 근데 사실 여기서 김래원 씨가 너무 이제 본인의 힘을 많이 숨겼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사실 한 번쯤 쏘아볼 수는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봐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도. 그럼 너무 이 정도의 오해는 없었을 텐데. 너무 설정 붕괴고 그거. 예. 근데 이제 저도 항상 대중목욕탕 갈 때마다 저 센서로 슉 잠겼다 슉 풀리는 거. 저도 항상 신기해요. 요즘도. 은근 쾌감이 있습니다. 그게 돌리지 않고 그냥 넣기만 해도 알아서 모타 돌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재미에 한두 번 해볼 수 있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건 너무하죠. 저 은근히 괜찮고 또 요즘 비밀번호로 바뀌긴 했지만 비밀번호도 삐삐삐삐 슉 하는 그게 그죠. 은근 쾌감이 있어요. 근데 대중목욕탕도 가시는군요. 뭐 가기도 하고 또 운동하러 가는 데나 어딜 가든 그런 락커는 있으니까. 그죠. 저 왠지 대장님은 대중탕은 절대 안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석방이나 사고 치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설정상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거보다는 술을 먹지 않겠다, 싸움하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요거를 써놓고 처음부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의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딱 보여준 장면이죠. 그렇죠. 다음은요. 혜준이님께서요. 양무와 창기, 그러니까 이게 김정태 배우하고 한영수 배우입니다. 양무와 창기도 태식이를 보면 덜덜 떨던데 희주는 태식이한테 나한테 오빠 대접은 기대하지 마. 난 네가 싫거든 하잖아요. 마치 참지 않는 말티즈 같기도 하고 아주 당차서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라고 혼자서 말해보는 태식 장면은 왠지 좀 짠하더라고요. 짠한 장면이죠. 사실 뭐 김래원 씨 입장에서는 이 오태식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죄의식이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짐하는 이유가 뭔가를 약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미스테리 추리 느낌처럼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는 방식의 플롯을 선택했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이게 한 중반 3분의 2쯤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똑똑한 방법이 아니었나. 왜 저렇게 옆에서 지저대는데, 그죠? 까부는데, 소형견처럼 이렇게 왈왈왈 하는데, 까부는데 계속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을까? 그렇죠. 리트리버처럼.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요. 밀수 보셨나요 님께서요.
시장 상인과 악수하고 차에서 물티슈로 손 닦는 조판수 김병옥 배우죠. 조판수가 처음 등장할 때 최종 빌런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인상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얘가 마지막 빌런이다라는 거 딱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김병옥 씨가 여기서 조판수 배우. 그러니까요. 뭔가 의원이긴 한데 손으로 그 닦아내는 느낌이랑 그러니까요. 그 약간 겉과 속이 다른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굴부터 보면은 예. 어떻게 저렇게 그 나쁜 정치인이다, 나쁜 정치인이다라는 느낌의 얼굴을 아초에 딱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부자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화 그렇죠. 받을 땐 어이구 전화를 다 주시고 그리고 끊고는 오라가라야 이씨.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겉과 속이 다른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약간 그 전문용어로 예. 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해바라기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해바라기 명장면 토크 계속해볼까요? 네, 멀티버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태식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문신을 지우러 병원을 찾는데요. 의사로 특별 출연한 정은표 배우 표정과 뒤에 모여서 구경하던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굉장히 웃기지 않았나요? 이런 코미디 요소가 많아서 태식 캐릭터에 더 정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때 이 무서운 문신, 전신 문신 이거 네. 한 번 그리는데 최소 20시간이 걸렸대요. 어... 이게 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특수한 분장 같은 거 할 때 배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슛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분장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다 이러면 뭐 이제 뭐 멘티스 분장을 한다거나 예. 뭐 아이언맨 뭐 한다거나 그 진짜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신도 한 20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촬영 당시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3개월간 촬영한 곳이 김해였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이 김래연 배우가 이 문신을 그리는 동안에 샤워도 못 하고 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신이 지워질까 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20시간이면은 네네네. 잠도 못 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근데 특수 분장할 때 그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SF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 저도요. 예. 근데 이때 요 뒤에 쫙 서가지고 있던 의사 중에 한 명이 요 영화의 감독인 강석범 배우님. 그리고 간호사 중에 한 분도 촬영 스태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했어요. 너무 많은 간호사가 서 있는 거예요. 네네. 주변에 의사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야, 이 정도의 간호사와 의사가 있으면 그 병원은 어느 정도 급이냐 그랬더니 동네 병원은 아니야. 일단 빌딩은 하나 있다. 굉장히 많은 거다 이거. 그러면서 이 병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병원이다. 아하. 그러면서 이 정은표 배우가 이 문신을 보고도 쫄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개연성 있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 보면서 이 의사가 이런 문신을 하고 온 손님인데 하나도 안 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설정 오류인가 그랬더니 이 영화 딱 보고 바로 친구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마 지역 유지일 거다. 이거 나 어쩔 건데? 그죠. 이 빌딩 하나가 아마 이 병원 뭐 문신에서 어쩔 건데? 그죠, 뭐 이런 그죠. 느낌. 굉장한 개연성 있는 장면이었다. 내가 이거 병원 빌딩 어떻게 세운지 알아?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숫자의 의료진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개연성 있게 만든 장면.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문신을 20시간을 그렸다. 진짜 굉장하죠. 대단하네요. 네.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털동호식의 두줄평님께서 민석이가 웰빙 카센터에 취직한 태식을 감시하면서 후배에게 태식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서 민석이는 그분입니다. 그 중구 형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박성원 배우님. 네네. 피하고 레프트 발차기 그렇지 하면서 싸움 중계하던 장면이 명장면 같았어요. 더 몰입됐달까요? 여기서 약간 그 박성원 배우님이 되게 까메오처럼 나와가지고 변사 역할을 하죠. 변사 예. 역할. 상황을 좀 보여주는 역할. 그렇습니다. 근데 왜죠? 왜죠? 박성우 배우 예전의 영화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까메오처럼 네네네. 나오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비중 없는 역할 예. 많이 나오시죠. 사실은 그
신세계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한번 확 이렇게 떠오르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성원 배우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예. 생각보다 옛날 영화 중에서 꽤 예전부터 연기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필모그래피 초반부가 대부분 조역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연기 경력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건데 예.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서 박성원 배우 찾기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구형. 그렇죠. 다음은요. 방국봉님께서 희주를 좋아하던 동네 양아치 상철이가 공사장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태식이를 마구 때리는데요. 잘 보면 태식이가 손으로 다 잘 막더라고요. 네네. 팔에 있는 하찮은 희주 사랑 문신도 보여주던데 그때 태식이 옷이 찢어지면서 용 문신이 보이죠. 이때 정말 다시 보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잘 막고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 명한테 집단적으로 맞기 전까지는 정석적인 선수급의 막기, 흘리기, 쳐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문신이 드러나니까 다들 놀라죠. 다들 이제 그대로 멈춰라가 됐죠. 예. 네. 어허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때 약간 그 상철이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요. 피아니스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해바라기 식당 철거를 위해서 창무가 부하들을 이끌고 식당에 찾아오는데요. 가서 인사 좀 드려 하고 폼 잡다가 태식이를 보고 스톱 하고 외치는데 진짜 없어 보였습니다. 추노를 하던 당시에 그 패기는 어디 가고 굉장히 한순간에 얌전해지죠. 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약간 자잘한 어떤 쾌감을 주는 장면들입니다. 부하들을 먼저 들여보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쓱 마지막에 들어와서 포스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태식아 네가 스톱 그렇죠. 그때 이제 김래원 배우가 사실 그 니네들이냐 하면서 그죠. 멱살을 팍 잡고 강력하게 한 방에 제압을 예. 하죠.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해놓고 바로 멱살을 잡는 저 인성을 보십시오. 예. 김정태 배우 양무 역할의 김정태 배우는 이미 해바라기 식당에 태식이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씩 웃고만 있었죠. 사실은 이때 너도 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네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아이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태식이가 첫 월급으로 가족들 선물을 사왔어요. 아까워서 이 신발을 어떻게 신냐라고 우는 덕자를 안아줄 때 저도 같이 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희주한테는 쑥스러운지 PMP를 쓱 밀어주는 장면 찐남매 같은 모습이라 좋았습니다. PMP. 근데 그 PMP 여러분이 이 옛날 영화잖아요. 네네. 태식이가 PMP를 주기 전에 그 TV도 나온다는데 라는 대사를 깨알같이 넣거든요. 그게 이 PMP가 협찬입니다, 여러분. PPL이에요? PPL이래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하면서 이게 TV도 나온다는데 이런 대사를 넣었다고.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네, 보면서. PMP 자체가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기계인데 네. 은근히 트렌드를 타지 못하고 그렇죠. 바로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영화 볼 때 PMP에 대해서 이 희주가 막 갖고 싶어하면서 저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얘기하는데 나 이거 보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 포장 뜯을 때 기계가 굉장히 PPL처럼 딱 나왔구나. 거의 안방극장 수준으로 나옵니다. 화면 정 가운데 딱 박아놓고 나와요. 대놓고 나오는 느낌. 모델명의 색깔의 모델까지 다 나옵니다. 쓱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PPL처럼 뜯었구나. 이건 바로 이렇게 이 얼굴 옆에 들고 모델명을 얘기해도 괜찮을 구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PMP가 딱 나왔을 때 드디어 이제 이 기계가 세상을 휘어잡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랬죠. 어림없었죠. 그렇죠. 어림없었죠. 예. 네. 자 다음은요. 매그니토님께서 병진이 태식이가 일하는 카센터를 찾아가서 조판스 조심하라고 말해주는데요. 이때 태식이가 다리 다치게 해서 미안해 하고 사과하더라고요. 병진이 형 다리도 그렇게 만든 태식이 진짜 무서운 인간이었네요. 그리고 또 창무가 식당에 찾아오는데 창무가 화나려고 해요 하면서 3인칭 화법을 쓰는데 그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병진이 형 나가 있는 병진이 형 이 지대한 배우님한테 감독님이 그랬대요. 이게 주조연 설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병진이 형이라는 이 역할을 제대로 설정을 못했다. 좀 네가 알아서 연기해 볼래? 이렇게 했는데 지대한 배우 본인이 그럼 과거에 한번 다리를 다치고 당해가지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설정은 어떨까 하고 본인이 넣은 설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교도소 가기 전에 태식이가 한번 칼로 그렇게 했다는 설정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지대한 배우님이 굉장히 내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올드보이도 한번 찍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요. 스카이 2282님께서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웰빙 카센터에 도착한 조직원들 차에 날개 좀 달아달라 이러면서 행파를 부리죠. 네네. 그러더니 태식이도 막 때리고 말리는 웰빙 카센터 사장님은
또 스패너로 막 때리고 발로 마구 밟죠. 근데도 태식이가 싸우지가 않자 이내 물러나는데요. 사장님이 태식이한테 잘 참았대 하는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식의 어떤 카메오에 맞들린 스텝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 차에 날개 달아달라고 막 행패 부리는 요 분이 굉장히 날티나는 연기를 여기서 찰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영화의 음악을 전부 작곡하신 이욱현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을 다 쓰신 분이에요. 정서가 가득한 분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정말 못되게 나와요. 너무너무 못된 깡패의 한 명으로 나와서 표정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서 인지 부조가 옵니다. 음악실에서 그 밑에 있는 분들 네네. 굉장히 무섭겠는데요? 사실 근데 어쩌면 저게 본 모습일까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야.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까운 연기자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어허. 만드시는 음악은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여러분. 예예. 네네. 자 다음은요. 어떤 분께서 깡패 진머라고 지치고 날갠 회사원님께서 깡패 진머. 네. 한스 진머가 아니라 한방 진머. 예예. 자, 지치고 날갠 회사원님께서 상철이 해바라기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오태식이 죽인 최도식이가 덕자씨 친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네네. 저 진짜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태식이 면회를 가가지고 태식이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둔 덕자, 그리고 떠나려는 태식을 막으면서 오빠로 받아주는 희주, 정말 대단한 가족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신파치 사랑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사실 대단한 그 설정이긴 한데 네. 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숭고하잖아요. 예. 물론 제 만화에도 이런 이 김혜숙 배우의 덕자 씨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예. 무한한 사랑과 인간 예찬의 캐릭터가 저도 제 말에도 나오지만 저는 그걸 보여주려고 8년을 그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2시간 안에 보여주기 쉽지 않은 설정이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뭐 심파라고 해도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아주 강한 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동생도 이제 용서하고. 여동생이 용서하는 장면을 위해서 사실은 설정 자체가 그 오빠였던 죽은 그 사람이 정말 인간 말종이었다. 여동생 입장에서 정말 너무 힘든 오빠였다. 뭐 그런 설정을 물론 넣어놓긴 합니다. 네네. 그렇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죠. 자, 뭐 친아들 자체가 이제 막 엄청 선량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동네 깡패 중에 한 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네네. 그리고요. 숨듣명님께서 양아치 상철이가 이건 기회야. 이거 너무 웃겼어요. 혼자만 하면서 가죠.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어.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나레이션이 아닌데. 그러면서 칼을 들고 태식에게 덤비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하죠. 그리고 태식은 결심한 듯 담배를 바닥에 기름 위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슬로우 모션으로 액션이 시작되는데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그 카메라 워크상 잘 안 나오는데 상철이 팔이 꺾이면서 제압당하는 게 아니고 그 팔을 꺾고 그 칼을 빼앗아서 허벅지를 찌른다. 이렇게 디렉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울부짖으면서 막 기어서 나가려는 장면이 그냥 팔이 꺾인 게 아니라 허벅지에 칼이 찔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불타는 이 장면부터가 네네. 이제 명장면이죠. 사실 뭐 이 장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부.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운우리 성재님께서 집에서 양기의 귀걸이를 발견한 태식이는 이 모든 게 조판수에 지신 걸 알게 되고 조판수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수많은 짤을 탄생시킨 바로 그 장면. 너네 꼭 그랬어야 되냐. 그렇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가 나오죠. 네네. 밈이 아닌 영화로 보면 숨죽이고 보게 되는 슬픈 장면인데요. 이후에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이거 하고 병진이 형 나가 하고 땡땡땡까지 이 명대사가 줄줄 이어지는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미운 우리 성재님께서 보내주신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느와르 그 검은색 양복 입고 상복이 상복 그죠. 네, 등장을 딱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뭐 거의 이 패러디가 되는 장면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장면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울고 있어 말했는데 나다 땡땡.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빵 터지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멋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빌런들은 뭔가 와인 같은 걸 이제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자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최후의 만찬 구도로 일부러 만든 거 아세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구도에 가운데 이제 그냥 그 중요한 가운데 자리에 우리 박무성 해설위원이 서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진영 나가 있어. 그렇죠. 예, 그거 나오고 뭐 명대사들이 여기서 이제 향연이 쏟아지죠. 다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밈으로만 알아서 네.
속이 후련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영화를 보면 야! 하고 한번 약간 버럭 하고 짚고 말거든요. 한 방으로 짙게 예. 뱉죠. 예. 뱉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패러디를 하면서 과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병진이 형 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예. 고맙다 얘기하잖아요. 예. 원래 대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요? 살려줘서 고맙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웃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 대사 빼기 아까운데 싶어서 고맙다만 남은 겁니다. 조금 없어 보이네요. 너무 없어 보이죠. 살려줘서 고맙다 너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자후보다는 약간 왁 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후련한 야! 칼 하네요. 예. 그리고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김래원 배우가 네네네. 엄청난 얼굴로 울부짖는 짤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합쳐져가지고 괴성을 지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영화입니다. 예, 다른 그건 영화입니다. 이제 외계인이랑 막 합성되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랬었잖아요. 그죠. 고소 많이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네. 그럼 이번에는 영화 해바라기 속 최고의 먹방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방이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후보 1번입니다. 네. 출소 후 해바라기 식당에 찾아온 태수가 덕자의 집에서 삼겹살 먹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덕자 씨는 교도소에 있던 태식이가 집에 오자 삼겹살도 구워주고 친아들이 쓰던 방도 내주면서 찐 엄마같이 대해줍니다. 찬성 의견은요. 덕자 씨가 고기를 3점 정도 넣고 쌈을 싸는데 정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게 정석이죠. 정석입니다. 3장. 예. 쌈 싸주는 덕자, 툴툴거리면서 챙겨주는 희주, 입 터져라 받아먹는 태식. 이 세 사람의 성격과 관계성이 보이는 장면이라서 좋았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예. 삼겹살이 얇은 대패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오래 구운 것 같았습니다. 대패는 오래 구우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대패 쪽 삼겹살이라 석점 정도 넣는 거는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양심적이죠. 정량이 예. 정량. 5점 정도 넣어야 그죠. 사실은 이제 푸짐한 느낌이고. 그래야 폭발하죠. 예. 근데 많이 구우면 조금 그렇죠. 네. 예. 딱딱해지고 거뭇거뭇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희주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탁 찍어가지고 들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거 뒤통수 맞기 전에 이거 보면서 이거 대패구나 직감했죠. 하늘하늘 팔랑팔랑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쌈을 싸 먹고 찐 맛있어. 엄마에게 얻어먹는. 그리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사실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네. 뭔가 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굽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맛있겠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요. 후보 2번입니다. 희주와 태식이가 길에서 떡볶이나 어묵을 먹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태식이는 학원에 갔다가 희주를 마주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태식이는 길떡볶이를 먹으면서 희주에게 미분적분을 설명하고요. 나중에 어묵 먹방 씬에서는 같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토크도 하기도 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트럭에서 팔던 떡볶이 순대 2000년대 그때 그 감성이잖아요. 네네. 먹방과 더불어 이 분위기, 패션, 말투 같은 것들이 아주 완벽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태식이가 입을 왁 벌리고 순대를 한 입에 넣고 어묵은 거의 반 정도를 왁 먹는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깔끔한 먹방 아주 굿입니다. 네네. 반대 의견은요. 분위기가 너무 폭풍전야 같은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희주와 태식의 길거리 분식 먹방 이후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떡볶이 먹은 뒤에는 상철이가 난동을 부리고 어묵을 먹은 뒤에는 창모가 난동을 부리고.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먹질 못하죠. 네. 예. 사실 여기서 그 희주 사랑을 새겨놓은 우리 상철이, 이 상철이가 날라와가지고 날라차기를 하잖아요. 네.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또 이 다음 쾌감이 있는 장면이 하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손에 들고 있던 그 어묵 국물이 저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보통 이제 길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묵 국물 기준으로 고르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저는 어묵 국물이 항상 중요한 기준인데 어묵 국물만큼은 절대 남기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서 얻어맞을 때 어묵 국물 들고 있는 컵이 확 하고 넘치는 게 보입니다. 못 내 마음에 걸려요. 먹을 때 건드리는 건 굉장히 비겁한 일이죠. 그렇죠. 일단 싸움의 어떤 예로 보나 무예로 보나 그쵸. 사실 모든 게 양아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상철이가 최대 빌런인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때 때렸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그리고요. 채팅창에 한국인 다 됐네라고 하신 분이. 옛날부터 어묵 국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태식이, 덕자, 희주가 소풍 가서 수박 먹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희주는 태식이 수첩에 있는 버킷리스트를 보고 태식과 엄마와 소풍을 가는데요. 거기서 수박 먹방이 펼쳐집니다. 찬성 의견은요. 수박을 썰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계곡물에 담궈놨다가 통으로 썰어 먹는 수박이라서 정말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계곡에 발 담그고 있는 태식과 수박 먹다가 오빠 오면 같이 먹으라고 등짝 맞는 희주. 이젠 정말 가족이 다 된 것 같은 모습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수박은 맛있어 보였지만 그늘도 없는 곳에 텐트 치고 주변에 풀도 너무 많고 수영할 수 있는 곳도 아닌 것 같고 덥고 벌레 많고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소풍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넬슨 도르마를 부르는 그 장면. 네네. 네. 아무튼 뭐 셋 다 뭐 먹방이 장면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셋 다 네. 그렇게 편안한 먹방 장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먹방 장면이 다 뭐 텐션이 좀 있는 가운데 네네네네. 뭐 급하게 뭐 이제 도망치다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방을 하지만 네네. 그 먹을 때만큼은 어느 정도의 그 안락함을 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찰지는 부분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먹을 때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역시 전문가. 특히 그 후보 1번 네. 삼겹살 덕자. 네. 그 내가 살해한 아들의 어머니가 내 입에다가 아 하고 쌈을 싸주는 그 모습은 더군다나 이 배우의 그 네네네. 김혜숙 배우의 느낌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왠지 이렇게 껌을 씹고 계시던 느낌이. 예, 받아 먹는 느낌도 그죠. 받아서 절로 돌아서 술잔 돌아서 마시듯이. 입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예. 게 홀인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어시스트 받아서 본인이 넣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두 손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네네네. 떡볶이랑 어묵은 먹자마자 바로 얻어맞아요. 바로 얻어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순대볶음도 한 점 먹고 날아가거든요. 예. 아깝죠. 네. 수박이 그나마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은 나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도 그 넬슨 도르마 부르는 희주를 보면서 예. 아유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혼자 드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입 이렇게 시원하게 그 수박의 그 물이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그 쓴 수박을 드시는 느낌이 들어요. 먹방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엄격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셋 다 약간의 감점 요소가 있다 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기에 고기죠. 손을 들어줘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고기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 점이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럼 해바라기 최고의 먹방은 삼겹살 선정됐습니다. 베텐 찌나타운 오늘 해바라기였습니다. 또 분의 3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희주가 머리를 맞고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120분짜리 영화의 정확히 4분의 3 1시간 32분 지점입니다. 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아주 공식대로 넣은 장면이죠. 역시 옛날 또 분의 영화는 3은 정확합니다. 빗나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다음 주는 생방송에서 영화 부당거래 다루겠습니다.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주세요.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털동진의 해바라기 한 줄평. 10분의 쾌감을 위해서 100분을 참아야 되는 영화. 처음으로 웃으셨는데? 오호. 처음으로 웃겼습니다. 오늘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야.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